네, 긴급진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일단 탄핵안이 가결된 거죠.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큰 산을 좀 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호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들 오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혜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좀 빨리 수습이 됐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탄핵안 가결? 예, 뭐 사실은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말고 그 전주 7일이죠. 그때 안 되고 나서 엄청 걱정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걱정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뜨뜻미지근하면은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걱정했던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시장이 아는지 하여튼 전국은 일단 급속도로 안정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밑은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턱까지 차올랐던 물이 이렇게 올라서 코까지 와고 이 상황은 벗어났다. 예, 어느 정도 딱 붙잡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은 됐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조금 많이 불확실성이었고 많이 좀 변동성이 커 보였던 게 계엄령이라는 것도 몇십 년 동안 우리는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영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던 것도 처음 보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확실성이 계속 커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평론가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자, 외신에서 일제히 뭐 속보들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외신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뭐 바이두라든지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의 탄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중국 주요 관영 매체 상당수 기자들이 휴일에도 계속 출근해서 한국의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서치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휴일에 출근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다. 중국 주요 관영 매체 상당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의 덩치, 한국의 경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크기라든지 펀더멘탈이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왜 옛날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새우 고래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어떻게 하냐. 지금 새우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한 돌고래쯤 됩니다. 오. 예, 그래서 그나마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마음 놓았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특히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접한 중국인들은 탄핵 정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이게 정치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뭐 남의 집 불나면은 뭐 불구경이 재밌겠지만 내 얘기 아니니까 재밌는 거죠. 당사자들은 애타는데 재밌어 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의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속속 접하면서 특히 지난번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땅땅땅 가결할 때는 실시간으로 국회를 본 사이트에 한 10만 명이 몰렸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중국인들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히 뜨겁습니다. 뭐 중국은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이 외에 다른 외신들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외신들이 이야기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몰락을 자초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대단히 성숙했다. 서로 이렇게 상반된 극과 극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같은 경우는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실었다라고 하고요. 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소식도 계속 실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외신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뉴욕타임스 역시 윤 대통령의 정치적 곤란 중 상당 부분이 김 여사와 관계돼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꼬집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외신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높은 이유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민주화도 성장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 중에 한 국가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은 좀 더 뿌듯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안정화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들로 화제가 되면 뭐 좋은 건데 이거는 사실 좀 안 좋은 일로 이슈가 좀 되기 시작해서 외신에서 이렇게 크게 보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정치와 정책 이런 부분 불확실성에 몰입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도 모르게 예. 신경도 쓰지 않는데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정치는 부글부글 시끄럽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밑에서 그 정치가 완전히 이렇게 또다시 도래한 이 정치의 계절이 시장으로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라는 것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계속 짚히고 있고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면 그 불안해서 타겠습니까? 안 타죠. 그렇기 때문에 외신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경제는 굳건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치적 불안정성이 굳건한 경제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을 좀 굳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굳게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호재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외의 국가들에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계속 정치 몰입도만 커지게 된다면 이게 잘 될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트럼프 2.0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을.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 이렇게 딱 등장했을 때 그때에 대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각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건 알겠는데 네. 우리 경제는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대응을 해야 할 선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뭘로 굴러가야 되냐면 지금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굳건하고 그 리더가 나머지 시스템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불확실한 그 트럼프라는 거대한 산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 선장이라도 제대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는 상황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으로 간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아마 우리 투자자님들께서는 더 잘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은 뭐 다 강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느끼고 있는 그런 12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좀 믿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 국가 신인도에 대한 문제는 따라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마이너스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예.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한번 좋은 적이 없어요. 늘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늘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항상 극복했던 것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무슨 한국 국민들은 국난 극복이 취미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네. 한국의 대외 신인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의 IB라든지 이런 이제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나마 지금 불안한 프랑스보다 점수 좋게 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지금 상황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는 없으나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기존 가지고 있었던 탄탄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회 신인도가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꿋꿋하게 버텨준다면 한국을 믿고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 부문에 있는 F4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은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지금까지 경제 정책을 맡아온 관료들과 이 담당자들이 과연 이 위기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당신들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버티겠다라는 똑바로 박힌 정신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는 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어떤 위기 관리 능력, 국난 극복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좀 해외에서 보는 그런 시선들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두고 한국은행에서도 사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현재의 고환율, 내수 부진, 트럼프 리스크, 과거 탄핵과는 다르지만 계엄 뒤 경제 보고서를 통해서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뭐 저도 불안합니다. 다 불안하죠. 예. 정치적 불확실성 앞에서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소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한국 경제 들이온 저성장 먹구름은 쉽게 거치지 않고 있고 계엄 탄핵 국면 이전에 한국이 내놓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 1.9%? 말도 안 되는 이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5일 발표한 어제죠.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평가 및 대응 방향 이 보고서를 보면은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에서 경제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돼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탄핵이 있었던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 이런 지점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지 못한 이 책임론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공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추경을 비롯해서 주요 금융 경제 정책을 여야 정 협의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만 이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 독립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맡고 정치 부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조금 그 눈을 좀 떠서 제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주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전화 좀 하시고 압력 좀 넣어주세요. 아, 그렇군요. 사실 그 코스피가 안 좋았던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올해 하반기 내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 국면이 들어오기 전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막 발현이 됐었고요. 트럼프 리스크 전에는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계속 시장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였거든요. 그만큼 수출과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던 그런 국면에 트럼프 들어오고 심지어 계엄에 탄핵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뭐 첩첩산중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역으로 하나씩 좀 해결을 해 나가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한국은행의 경고라든지 외신의 경고가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이성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환율 얘기 한번 해볼게요. 1,435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제 탄핵안이 좀 가결됐으면 어쨌든 불확실성 한꺼풀 덜어낸 건데 좀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오늘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그나마 시장이라든지
불확실성이 그나마 좀 거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탄핵이 가결되고 일주일만 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탄핵 가결되고 사람들이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다음 정치 프로세스 일정 쫙 나오거든요.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맞춰서 시장도 자기 프로세스를 쭉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엄 사태 이후로 1,430원대를 오가는 고환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1,437원까지 연중 최고치죠. 이게 9일날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9일날 1,437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때 1,400원대가 그냥 뉴노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있어서 걱정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가지 나오는 보고서에서 그나마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연말까지 1,400원에서 1,430원 내에서 등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1,400원대 그 밑으로 떨어지기는 그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 일단 연말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네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것 또한 사실 정치 불확실성을 떠나서 뭐 글로벌적으로 강달러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그 환경도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털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았던 것도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많이 서학개미 분들이 달러로 또 미국 주식 많이 사시면서 이런 것들도 계속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상승 압력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이슈라서 지금 당장 1,400원 밑으로 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결국에 시장으로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런 환율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좀 그래도 좀 저평가돼서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사도 되나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국장에 들어와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죠. 이야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어렵죠. 예, 불확실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경제가 연착륙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 지금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바퀴를 내렸어요. 근데 바퀴 내렸다고 비행기 착륙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가서 천천히 착륙해야 그쵸. 안정적으로 경제가 연착륙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탄핵 가결로 내려가는 비행기 바퀴를 열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장을 사랑하시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빠지진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빠지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각자 도생인 상황이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네. 저는 믿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이 대단하다.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라는 이 소식만큼은 투자자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또 대한민국을 믿어야죠. 채팅창에서 우리에게 힘들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존했죠. 라고 하시는데 이 얘기가 정말 그냥 모든 걸 대변해주는 딱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